7세부터 연산을 꾸준히 했고 눈높이를 하루도 쉬지 않았고 독서 습관을 만들었고 아이와 꾸준히 대화했고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데 중간고사 올백을 맞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역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있고요. 이 댓글을 읽으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역시 연산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핵심은요. 연산도 아니고 눈높이도 아니고 독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핵심은 꾸준함이었습니다. 7세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하루 15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점점 늘리면서 사실 제가 더 놀랐던 건 이 댓글의 결과가 제가 학원을 하면서 만났던 잘하는 아이들의 결과와 너무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학원을 하면서 만난 아이들 중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하나같이 중학교에 가서 전 과목 올백을 맞더라고요.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을 잘해서일까요? 수학머리가 특별히 좋아서일까요? 저는 운 좋게 그런 아이들을 저학년 때부터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의외로 제가 본 건 수학적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부 태도였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고 반복하고 모르는 걸 확인하고 실수한 걸 고치고 꾸준히 하는 아이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수학 능력이 아닙니다. 공부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꼭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걸 원하시나요? 아니면 중학교에 가서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앞으로 꾸준히 잘하게 되길 원하시나요? 사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교육 방법은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를 원한다면 부모가 더 많이 개입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문제를 풀리게 하고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꾸준히 잘하게 만들고 싶다면 결국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불안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학이 쉬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수학은 앞 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산 느리면 어떡하지? 지금 안 하면 늦는 거 아닐까? 구멍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학원을 하면서 그런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불안은 공부를 시킬 수는 있어도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불안은 아이를 책상에 앉힐 수는 있어도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 시기에 불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초등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부를 깊게 하는 능력보다 공부를 싫어하지 않는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공부를 스스로 해보는 경험을 쌓는 거고요. 연산 중요합니다. 개념 너무 중요하죠. 저도 늘 이야기합니다. 초등 때 개념과 연산을 꾸준히 하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연산 왕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학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공부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앉는 연습, 하기 싫어도 시작하는 연습, 모르는 걸 한번 해보는 연습, 틀려도 다시 해보는 연습, 그 힘을 만드는 연습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동네에 유명한 대형 수학학원이 있는데요. 그 학원은 오답 노트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학년 때는 엄마가 직접 오답을 적어주고 아이는 그걸 다시 푼다고 하더라고요. 오답 노트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오답을 분석하고 다시 푸는 건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죠. 그런데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만들어준 오답 노트를 완벽하게 하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도 스스로 오답 노트를 만들고 있을까? 부모님들은 연산 몇 장 해야 되는지, 선행 몇 학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심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오답 노트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오답을 처리하는지 이런 공부 방법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방법보다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공부 태도입니다. 공부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스스로 해보는 아이, 틀리면 다시 해보는 아이, 모르면 확인하는 아이, 하기 싫어도 시작하는 아이. 저는 그런 아이들이 결국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공부는 수학이라는 과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연습하면서 쌓아가는 일입니다. 앉는 것, 반복하는 것, 이해할 때까지 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저는 초등 공부의 진짜 목적이 바로 이 힘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연산 때문에 불안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연산 문제집 몇 장보다 우리 아이가 오늘도 스스로 앉았는지, 공부를 끝내고 작은 성취감을 느꼈는지를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 때부터 오답 노트를 시킬지, 연산을 몇 학년까지 더 시킬지보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스스로 공부할 아이로 키우고 있는지를 더 한번 체크해보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수학만 잘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선행보다 매일 꾸준히 앉는 습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는 결국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 시기에는 아직 혼자 앉는 힘도 부족하고 동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앉을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부하는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주도 학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이 앉아주고 응원해주고 작은 성공 경험 만들어주고 그렇게 조금씩 독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좋은 문제집이나 비싼 학원보다 먼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학원을 하면서도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의지가 강해서 앉는 게 아니라 앉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의 시작은 공부 방법보다 공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비싼 책상, 좋은 학원, 좋은 문제집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저 역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와 함께 앉는 책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상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작은 습관과 환경이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감사합니다.